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5일 코멘트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노동절 연휴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1986년부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예술과 자기 표현을 주제로 한 페스티벌인 버닝맨 행사를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에서 임시로 세운 블랙락이라는 도시에서 매년 실시를 합니다. 올해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렸는데 며칠 전에 사막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고립이 되었고 교통이 통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노동절 연휴로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오늘 오전 현재 유가는 오르고 있고 금은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금리도 약간씩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강한 의지가 나오면서 어제 HSCI 지수가 3.6%가 올랐고 HSCI ETF도 2.45%가 올랐고 CSI 300 ETF도 1.63% 상승하면서 중국 관련 지수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는 베이비 G wägon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의 필수적인 부분인 운전사 모니터링 시스템 수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달 말 그리고 10월 말에 완전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기능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켰다.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죠. 주장과 관련해 법정 소송에 직면해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진행이 되며 두 번째 재판은 플로리다주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이 두 개 사건 모두 운전사의 실수 때문에 발생했다고 책임을 부인했으며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운전자가 모니터링할 때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이제 운전할 때 핸들에 손을 띄고 딴 거 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에서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는 8월에 작년 동월 대비 9.3%가 늘어난 84,159대였고 모델 3과 Y의 생산량은 지난달인 7월보다 30.9%가 늘어났습니다. 8월에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실적이 좋았으며 리모터는 8월에는 7월보다 22.3% 증가한 34,914대의 차량을 인도하면서 사상 최고의 판매량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664%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니오도 7월 대비 5.5% 감소한 19,329대의 차량을 8월에 인도했으며 이것 또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수치라고 했습니다. 엑스팽은 8월에 13,690대를 인도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차량을 인도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3%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면서 내년엔 독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8월 27일 현재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 판매량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섞여 있겠죠. 53만 8천 대로 7월 대비 2% 증가했으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미니 자동차의 전기차가 발표가 되었고 주행거리도 462km로 늘렸으며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니는 2025년부터는 생산량의 50%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안화 표시의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지불 유예가 허가가 난 이후 홍콩에 상장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컨츄리 가든의 주가가 5.6% 상승을 했습니다.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소위 북한의 승전일에 맞추어서 방북한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 북한에게 해상에서의 군사훈련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호주의 CPI가 예상보다 빨리 내려오면서 중앙은행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일본산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이후에 힘겨워하는 일본의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4천만 불, 1,851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럭셔리 브랜드인 쇼메의 팝업 스토어가 싱가포르의 오차드 아이온에서 오픈할 예정인데 9월 5일 오후 3시에 한국의 송혜교와 차은우가 참가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얼마 전에도 코멘트 썼고 노래도 소개를 했던 빌보드 차트 상위에 올라왔던 큐피드란 노래를 불렀던 걸그룹 50/50는 현재 그들과 소속사인 어트랙트와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어트랙트는 이들이 돌아오더라도
새로운 걸그룹을 결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데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50-50 멤버들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그들은 즉시 항소를 했고 그들의 영문명도 상품권으로 쓰지 못하게 되었으며 국문명도 심사 중인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잘 나가는 중소형 걸그룹의 멤버들을 데리고 가려고 뒤에서 몰래 조정을 했던 엔터 회사는 결국 걸그룹 멤버들의 이미지가 이미 바닥으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얻을 게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 어트랙트는 싱가포르의 에버그린 그룹 홀딩스의 CEO인 데빗 용을 비롯해서 한국의 한세실업과 예스24까지 그들의 전환사채 투자를 하면서 자금 지원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